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런 사회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벌써 4강이네요. 자, 선생님이 벌써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1, 2, 3강을 굉장히 쉽게 스무스하게 지나왔다 하는 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앞에는 그닥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어떤 개념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경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공부를 진행을 했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게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조금 공부할 때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세상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과 가치에 대한 구분을 했었는데요. 사실 문제, 가치 문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실 문제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문제. 가치 문제는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죠. 좋고 싫고.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어떤 논쟁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 문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의 궁금증. 자, 역시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도대체 사회현상이 뭐죠? 자, 여러분들 사회라는 말은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사회라는 건 뭐의 합이다? 개인의 합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모습이나 또는 사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현상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 얘기를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막상 얘기를 할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딱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하고 이따가 정리를 할 테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조금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데요. 둘 다 관계인데 얘는 인과로 연결된 관계다. 그러면 인과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할 때 우리가 인과관계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상관관계라는 건 도대체 뭐야? 이제 뭔가 느낌은 좀 오시죠? 상관이라는 건 뭔가 상관이 있는 관계.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어떤 두 변수가 서로 맥락은 엮여 있는데 그게 인과는 아닌 어떤 관계. 이 정도의 느낌만 갖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요거 이제 세상에서 요건 제일 쉬운 겁니다. 선생님이 단언컨대 우리 강좌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인하는 걸로 할 텐데요. 사회현상의 평가 기준이다. 잘했냐 못했냐 이걸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한번 시원하게 지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까요? 사회현상이라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돼 있는 현상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회현상에는 동기가 있고요. 그 동기에 따라서 결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현상을 평가할 때 결과만 좋으면 박수 쳐줄 것이냐 아니면 동기만 좋으면 박수 쳐줄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좋아야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적어드리는 내용 중에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같이 필기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거 필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필기하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비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인간도 남성과 여성이 있죠. 우리가 남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대비되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시면 남성의 특징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대비되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올 텐데요. 그게 바로 자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연 현상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물이 0도씨가 되면 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물이 0도씨에서 언다. 이게 대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10명의 9명은 다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100도씨에서 어떻게 된다? 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다시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봄이 오면 뭐가 핀다? 꽃이 핀다.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열의 8명은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자연현상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회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현상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2014년 사실 초기 때문에 한 달 전쯤으로 딱 거슬러 가보면요. 연말이 되면 각계각층 여러 곳에서 기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한다. 또는 기부를 한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현상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을 들어가지 않았죠. 일단 얘만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 이것도 대표적인 사회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를 몇 가지씩 들어봤으니까 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표를 한번 그려서 두 개를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였죠? 예였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을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특징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자, 봅시다. 물이 0도씨가 되면 언다.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죠. 항상이지요. 이건 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은 뭐에 따른다? 보편성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죠? always. always 봄이 오면 꽃이 피지요.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자, 보편성의 원리에 따른다. 자연현상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사회현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뭔가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건 특수한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기부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자,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조금 시간이 줄어든다. 되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현상도 보편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이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 보편성 없이 특수성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연말에 기부가 보통은 많은데 어떤 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연말이 됐는데도 기부가 그때 어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기부가 팍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늘 그렇다. 보편성이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버지랑 아들이랑 보통 대화가 없죠. 선생님도 이제 집에서 아버지랑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아버지가 어느 날 사신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러면서 대화를 한마디씩 주고받으면 오히려 대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편성에다가 특수성의 원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얘는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보편성, 확실성. 그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런데 얘는 확실하진 않고 대부분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되게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확률성의 원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한 가지 용어 더 공부해 봅시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필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오면 필연적으로 꽃이 핍니다. 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러면 반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얘가 필연성이니까 이건 우연성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연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개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개연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뭔가 관련이 있어.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럴 때 우리는 개연성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보편성, 확실성, 필연성. 얘는 보편성의 특수성의 확률성, 개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자, 물이 0도씨에서 언다.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요거 안 좋은 일일까요? 이건 좋고 안 좋고 바람직하고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네들은 존재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좋고 싫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봄이 오면 내 마음은 좋을 수 있죠. 꽃이 피니까. 그걸 보고 행복해 할 수는 있죠. 근데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가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선생님 방금 뭐라 얘기했죠? 가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 가치성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또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필기 꼼꼼하게 따라오시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가치가 이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죠. 기부하는 건 좋은 거야.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함축돼 있다,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가치, 함축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짝이 안 맞죠? 이쪽에 세로의 존재 법칙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얘는 이 안에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회 현상에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나쁜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따지면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조동사가 뭐가 있나요? You must come back home. 너는 집으로 와야만 한다. must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연히 그런 행동은 해야지. 그래서 당위,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무슨 결론이냐? 자, 자연현상은요. 보편성, 확실성, 필연성, 가치는 없고 그냥 존재할 뿐이다. 얘는 인과관계가 선생님 인과관계, 상관관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요. 오케이, 안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인과관계가 이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물이 0도씨가 되면 무조건 언다. 물이 100도씨가 되면 무조건 끓는다.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인과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 상관관계로서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빔 자료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일출과 일몰인데요. 선생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디가 일출이고 어디가 일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어둡죠? 얘가 일몰입니다.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일출인데요. 이건 동해안에서 바라본 일출이고요. 얘는 최근에 강화도에 어디에 가면 이 일몰을 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가 일몰 포인트래요. 선생님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강화도 어느 마을에서 찍은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출과 일몰,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 이건 자연현상일까요? 사회현상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때 굉장히 쉽죠. 선생님, 아침이 됐으니까 해가 뜨는 건 자연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판단할 때 우리가 공부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아침에 해 뜨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런 거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가치가 이 안에는 녹아져 있지 않다. 우린 이걸 뭐라고 용어를 정리했었나요? 몰가치성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가치적 현상이야. 그냥 존재할 뿐이야. 무조건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 확실성이야. 보편성이야. 그러니까 무슨 현상? 자연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에 빠지면 결국 끝에 가면 결혼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건 선생님의 결혼식 사진이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조금 닮아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 장동건 씨랑 고소영 씨랑 결혼을 했죠. 여기도 결혼을 했습니다. 뭐 누가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의 모습이 어떻죠? 꼭 이런 형태로만 하고 이런 형태로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끝에 가면 무조건 결혼할까요?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대개 이렇게 하지요. 대개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데요. 이 인도 북부에 가면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문명의 때를 묻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라다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호지라는 학자가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서 소개를 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오래된 미래에서 나왔던 이 라다크의 결혼식 모습 굉장히 특수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은 했다. 그럼 보편적이면서 그 모양은 굉장히 특수하다. 무슨 현상이에요? 결혼은 사회현상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연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사회현상은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갑자기 사진이 좀 커져요. 자, 이 사진인데요. 여기 제작 PD님이 계십니다. 근데 PD님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의 주인공 애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제작 PD님의 사랑스러운 아드님인데요. 이게 이제 갓 돌을 지났대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돌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건 사회현상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선생님 무슨 애기 사진 보여주고 이게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애기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좀 빨개졌죠. 애기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여러분들 혹시 조카나 사촌 동생이나 있으면 좀 본 적이 있나요? 애기가 갑자기 이렇게 잘 놀다가 힘을 혼자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뭐 할 때죠? 응가할 때죠. 응가할 때. 지금 애기가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연현상일까요? 사회현상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부 친구들이 선생님, 이 애기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네요. 이건 인간의 의지네요. 배출하고자 하는 의지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이 애기는
의지에 의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리현상이지요. 그냥 먹었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떤 가치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고요. 이건 자연현상이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고 무조건 사회현상이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리활동,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어떨까요? 선생님이, 좀 예를 들기가, 선생님이 예를 들기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큰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휴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럼 볼일을 보기 위해서 휴지를 말았다? 이거 자체는 사회현상이지요. 요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휴지로 뒷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좋지 못한 행동이야. 이렇게 벌써 가치 판단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 선생님의 그 응가 행위는 사회현상이지만 이거 자체는 지금 자연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생명의 신비예요. 아빠랑 너무 닮았습니다. 귀엽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도 귀엽죠. 이 사진은 선생님 형의 딸이에요. 선생님 조카인데요. 지금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는 뭐죠? 이건 하품하는 거예요. 아기가 하품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자연현상입니다. 이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 있지 않은 이것도 생리현상,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강의 중에 갑자기 하품이 너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품을 싹 하고 옵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사회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하품을 쩍 하고 하면 그건 선생님 이상해요. 벌써 이상하다. 가치 판단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는 자연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가치가 개입된 현상, 사회현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자는 거면 그냥 아기가 엎드려 잔다? 이건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어머니께서 아기를 이렇게 강제로 세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세배라는 문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의지가 가치가 개입된 사회현상이죠. 요거는 사회현상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가 아니고 지금 연이어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그냥 쓸까봐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암기해서 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서 이제 이번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건 필기입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돼요. 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여러분들 인과관계 일단 정리부터 뭐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다? 결과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는 인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영향을 주었다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가 조금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원인을 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가지고 독립변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립변수. 자, 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고요. 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원인에 의해서 따라서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값이다. 그래서 종속변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밥을 먹었더니 배가 나왔다. 그럼 그것도 인과지요. 밥을 먹은 것이 원인, 배가 나온 게 결과.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공복 상태에서 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담이었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밥을 먹었더니 배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과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갔다.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걸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인과관계가 뭐야? 이것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현상을 탁 바라봤을 때 원인을 찾겠다? 그러면 그 현상을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얘기죠. 어떤 원인을 딱 바라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예측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 상황에 대한 예측, 다음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과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밥을 먹네? 곧 배가 나오겠군. 예측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라는 건 그건 뭘까요? 상관관계라는 건 이런 거죠. 상호,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호 관련이 있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호 관련이 있는 관계다.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상호 관련이 있는 관계다. 상호 관련이 있는 관계다. 그럼 이게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두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이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팍 안 오시죠? 선생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인과관계의 예. 열을 가했더니 자, EX 열을 가했더니 뭐가 올라가더라?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면 상관관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두 변수가 있어요. 두 변수. 잠깐 이 얘기부터. 이거 방금 인과관계라 그랬죠? 그럼 상관관계이기도 할까요? 상관관계이기도 하지요. 일단 원인과 결과가 성립했다는 건 두 변수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아니든 뭐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역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무조건 상관관계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어쨌든 원인과 결과가 나왔죠. 그럼 서로 원인하고 결과는 관련이 있는 거죠. 인과관계는 무조건 상관관계. 이해되시나요? 자, 이쪽에 와볼게요. 상관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크푸드 있죠?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학생들이 뭐가 확률이 높을까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예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들이 많이 먹는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이 더 많더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볼까요? 선생님 이것도 인과관계잖아요.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애들이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에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들어와서 애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행 청소년들은 집에 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와 비행 청소년은 분명히 어떤 상호 관련이 있긴 한데 뭐가 원인인지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인과관계 성립한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상관관계 성립하지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두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가구당 뭔지 알죠? 한 집당 자동차 보유 대수. 자, 보유 자동차 수.
자동차 수랑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점 수랑요. 상관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조사를 해보면 상관관계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유 자동차 대수가 이건 예를 든 건데 0.5대밖에 안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 음식점이 10,00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대로 늘어나니까 음식점 수가 30,000개로 늘어나더란 말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가구당 보유 자동차 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보유했더니 자동차를 보유하니까 외식하러 나가기가 더 쉬워졌겠죠. 그래서 음식점을 많이 가니까 음식점 수가 늘어났어. 이럴까요? 아니면 음식점 수가 많아졌더니 사람들이 음식점 가기 위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를 늘렸어.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구당 보유 자동차 수랑 음식점 수랑 상관관계가 어떻게 성립할까요? 이건 바로 인구입니다. 또는 소득이에요. 인구가 늘어나면 가구당 보유 자동차 대수가 무조건 늘어나진 않겠네요. 그럼 소득으로 설명해 볼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니까 음식점 수가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서 음식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많아져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성립하더라도 인과관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예를 먼저 보고 예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네모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이게 네모니까 아니다.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볼까요? 고속도로의 자동차 사고랑 청량음료 판매량이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언제 제일 많이 날까요?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실제로 고속도로의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때 청량음료 판매량이 어떨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먹나요? 자동차 사고 딱 났더니 속 타 청량음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먹었더니 머리가 어지러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날까요? 서로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청량음료도 많이 팔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상관관계는 성립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선생님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잘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축구 같은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이 스키는 타러 가보니까 맨 넘어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스키장 인파와 호빵 판매량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키장에 언제 많이 가죠? 겨울에 많이 갑니다. 호빵 언제 많이 먹죠? 겨울에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장 인파가 많아지면 호빵도 많이 팔린다.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성립합니까? 사람들이 스키장 많이 가니까 호빵 많이 사 먹나요? 호빵 많이 사 먹어서 스키장 많이 가나요? 이런 건 아니지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인과관계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인과관계, 상관관계 선생님이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보세요. 이 상관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고요. 양의 상관 이렇게 해볼게요. 기왕이면 다 씁시다. 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양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 변수가 두 가지 변수 A, B가 있는데요. A가 증가할 때 B도 같이 증가할 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 이걸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정적인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라는 건요. C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D는
감소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부적 상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적 상관관계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스키장 인파와 호빵, 스키장 인파 많을 때 호빵 많이 팔리죠. 이거는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스키장 인파와 아이스크림. 요새는 스키장에도 실내에 하도 따뜻해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이 많긴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스키장 인파는 겨울에 많은데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잘 팔리죠. 그러니까 스키장 인파가 많을수록 아이스크림은 적어진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적다. 이럴 때 부적 또는 음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가 뭐였죠? 그 사회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사회현상은, 자, 타이틀 쓰고 가겠습니다. 자, 사회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자,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현상에는 어떤 동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결과라는 건 밖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안에 숨어 있는 건가요? 밖으로 보여지는 거. 이건 안에 숨어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굿 동기가 굿 결과로 이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쁜 동기가 나쁜 결과로 이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넌 못했어. 벌하면 되는 거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요. 또는 동기는 나빴는데 결과가 좋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정의로운 시민이 도둑이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아줌마 지갑을 들고 막 뜁니다. 그럼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밀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습니다. 자, 좋은 동기였는데 결과는 나빴죠. 결국 잡지도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치료 배상 다 손해배상 다 해라. 행인 밀쳤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나쁜 동기였는데 좋은 결과.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줄을 묶어놨어요. 양쪽에.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걸리면 좋아하는 거죠. 웃고 하려고. 나쁜 동기입니다. 아주. 근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강도가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 줄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 잘했어 하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법의 영역에서는 뭐를 주로 보죠? 결과를 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기를 갖고 주로 설명을 하지요. 그냥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풀이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내용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주제탐구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그래프적 설명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두 개 변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죠. A와 B, 뭐 여기는 C와 D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일단 오른쪽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을 봤더니 좀 들쭉날쭉하죠. 물론 경향성은 있습니다. 대충 B가 증가할수록 C가 증가하구나. C가 증가할수록 D가 증가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건 양의 상관관계인가요? 부적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인가요? 이걸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적 상관관계. 대충 경향성은 이렇게 나타나죠. 물론 약간의 예외 비스무리한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될 때 두 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그에 비해서 어떻죠?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원인 결과의 루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 교재에 이걸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지만 아주 확실한 상관관계라도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수준에서는 너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는 것까지. 자,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일 때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현상? 사회현상, 자연현상. 자연현상. 확실하지요. 얘는 대체로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현상. 우리가 인과관계가 더 뚜렷한 게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우리 처음에 표로 딱 정리했던 거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 한번 요거 정리해 볼까요? 자,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요. 쉽습니다. 간단하죠. 몰가치성. 사회현상은 가치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가치 함축적이다. 함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편성의 원리에 따른다. 얘는 보편성에 따르고 and 특수한 경우도 있다. 존재 법칙, 얘는 당위 법칙, must. 확실성, 필연성,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럴 확률이 높아. 확률성, 그 다음에 그런 경향이 있지, 꼭 그런 건 아니야. 개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는 인과관계가 뚜렷하고요. 인과관계가 뚜렷하고요. 얘는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대신에 주로 뭐로 설명된다? 상관관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사회현상도 이 안에 굉장히 뚜렷한 법칙, 즉 인과관계의 그런 어떤 법칙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연구 방법을 따를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다시 사회현상 속에서도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현상처럼 어떤 법칙이 성립해, 즉 인과관계가 명확해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따라서 사회현상도 연구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좀 어렵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시간에 공부한 문제를 기본 문제 주물러 보고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고 있네요. 자, 기본 문제 22페이지에 있는데요. 가나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자, 가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산을 오르면 기온이 낮아진다.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5도씩 낮아진다. 맞죠? 무슨 현상? 자연현상. 자, 자연현상. 얘는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대요. 그러나 A국의 경우에는 GDP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다. 대체로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사회현상. 여기 친절하게 설명해 있네요. 하나는 자연현상, 하나는 사회현상이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자, 나는 특정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파악이 용이합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주로 설명이 된다. 자, 원인 결과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자, 그 다음 가에 비해서 나는 법칙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맞죠? 자, 그 다음 가나 모두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틀렸죠. 그럼 필연성의 원리에 따르는 건 자연현상. 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공부하고 문제 푸니까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에 나타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에 나타난 변수 간의 관계는 뭘까요? 인과관계일까요? 상관관계일까요? 대체로 그래.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건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변수 간의 관계다. 그래서 상관관계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의 원인이 무조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GDP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GDP랑 대체로 경향은 나타나는데 꼭 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찾아라. 자,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한쪽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죠?
음의 상관관계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건 양의 상관관계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정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건 인과관계가 밝히기가 쉽지요. 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그래서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서 공부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대체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만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수면 시간과 대입 성패는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게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거죠. 개연성의 반대는 필연성. 그러니까 사회현상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무슨 문제인가요? 사회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지요. 지금 의적에 대해서 홍길동 같은 의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갑은 훔친 거는 죄지요. 하니까 을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도둑질이지만 의도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뭘 보겠다는 거죠? 동기를 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풀면 초등학생은 풀기 어렵겠네요. 말을 모르니까. 자, 얘는 결과를 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은 원인을 중시하고 있다.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고요. 을의 행위가 동기를 중시하고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보세요. 갑에 비해서 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사상을 뭐라 하죠? 이 철학인데 이런 걸 그 벤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벤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좋은 거야. 이건 결과를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행복해진 건 결과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갑에 비해서 을은 동기를 바라보고 있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5번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게 뭐죠?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사회현상의 특징 뭐랑 비교했나요? 자연현상과 비교했죠. 그 다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관련성이고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건 자연현상, 상관관계로서 설명되는 건 사회현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번 시간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은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사회현상을 이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세상 읽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몰랐던 거 새롭게 안 것처럼 다음 시간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